안녕하세요. 1조 발표자 김정민입니다. 저희 조는 버트를 이용하여 뉴스 기사에서 제목과 관련 없는 가짜 정보를 분류하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수업 시간을 통해 버트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왜 이 주제를 선택했고, 프리트레인된 버트 모델의 데이터를 파인 튜닝하는 과정, 실험에서 도출한 결과 값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도했던 내용 등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사람들의 90.4%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발표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역시 매일매일 신문보다는 PC나 모바일 기기를 통해 뉴스를 접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뉴스 기사를 읽던 와중에 뉴스 기사와 관련 없는 광고 문구로 인해 기사 내용에 대한 집중을 잃거나 클릭을 유도하는 낚시성 링크에 이끌려 시간을 낭비하신 경험은 없으신지요? 저는 많습니다. 인터넷 뉴스의 문제로 기사 제목 및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이 상당수 섞여 있어 사용자로 하여금 내 중요 내용을 놓치거나 진짜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뉴스 기사에서 관련 없는 가짜 정보를 분류하는 알고리즘 개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짜 정보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정보가 아닌 뉴스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서 벗어나 광고성 목적으로 추가된 뉴스 정보를 의미합니다. 저희 조는 이번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 실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겪은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본 주제를 시도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바탕으로 가짜 뉴스를 분류하는 모델을 구현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를 찾던 중 데이컨에서 주최하는 텍스트 분류 경진대회 AI야 진짜 뉴스를 찾아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해당 대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데이터셋 구성은 오른쪽 슬라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뉴스 인덱스, 발행 일자, 뉴스 제목, 뉴스 내용, 신문 기사 속 문장들의 순서, 마지막으로 문장에 대한 정보 유무 총 6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델 구현 및 학습에 앞서 데이터셋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데이터 수는 총 11만 8,745건 문장으로 진짜 뉴스는 마지막 컬럼에서 0의 값을 가지며 총 데이터의 60%인 7만 1,813건입니다. 가짜 뉴스는 마지막 컬럼에서 1의 값을 가지며 40%인 4만 6,932건입니다. 스키키드런의 데이터셋 스플릿 기능을 활용하여 진짜 가짜 뉴스 비율을 80대 20으로 유지한 채 트레인 테스트셋을 불행하였습니다. 잘못 말했군요. 진짜 가짜 뉴스의 비율을 유지한 채 80대 20으로 트레인 테스트셋을 분할하였습니다. 또한 학습에 필요한 주요 피처를 선정하기 위해 각 컬럼들과 라벨링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습니다. 날짜에 따른 가짜뉴스 분포 상관관계는 적은 것으로 나와 모델 학습 시 날짜 정보 없이 학습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뉴스 문장 길이는 대부분 0에서 255자 사이에 분포하며 가짜 뉴스는 주로 0에서 50자 사이에 분포하고 진짜 뉴스는 0에서 150자 사이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짜 뉴스는 짧은 스팸성 내용으로 구성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문장 순서의 경우 뉴스 문장 뒤로 갈수록 가짜 뉴스 비율이 증가했고 이는 광고성 문장 대부분이 뉴스 기사 마지막 부위에 위치하기 때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문장 길이와 순서는 정보 유무 분류에 활용 가능한 피처로 판단하였으나 팀원 간 토의 시 학습 결과가 좋지 않아 추가적인 향상이 필요할 때 적용해 보기로 하고 우선 적용은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진짜 뉴스의 문장과 가짜 뉴스의 문장에서 쓰이는 단어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버트를 통해 클래시피케이션에 영향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진짜 뉴스에서는 관련 내용이 나올 것이고 가짜 뉴스에서는 광고성 글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단어 빈도수와 관련된 적절한 척도를 계산한다면 차이가 클 때는 클래시피케이션에 영향을 주는 단어일 것이고 작다면 영향이 적은 단어일 것이므로 영향이 적은 단어는 학습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습 퀄리티는 어느 정도로 보장한 채로 학습 시간을 단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추측하였습니다. 먼저 진짜 뉴스의 문장과 가짜 뉴스의 문장에 쓰인 단어들을 빈도수에 대해 워드 클라우드로 만들어 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좀 시커멓게 됐는데 방금 언급한 것처럼 두 워드 클라우드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음을 충분히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뉴스의 문장과 가짜 뉴스의 문장 각각에 대해 자주 사용되는 상위 2,500개의 단어를 추출하여 빈도수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진짜 뉴스의 개수와 가짜 뉴스의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빈도수를 개수로 나누어 두 라벨에 대해 동일하게 한 문장의 단어가 어느 빈도로 나오는지로 바꾸었고 스케일링을 위해 1000을 곱한 값의 차이를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단어에 대해 각 단어에 대해 어느 라벨에서 자주 나오는지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측했던 대로 진짜 뉴스 문장과 가짜 뉴스 문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진짜 뉴스 문장에서는 서술어가 아무래도 많이 나올 것이고 가짜 뉴스 문장에는 바로 보기, 뭐 리스트, 뭐 이렇게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광고성 글들이 많이 나올 것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림은 이전 페이지에서 계산한 척도가 가장 낮은 단어들을 캡처한 그림인데 이러한 단어들은 차이가 매우 작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에 도움이 되는 영향이 다른 단어에 대해 적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weight difference 값이 1이란 말은 최대한으로 계산해도 총 118,745개의 문장 중 72번 정도 빈도 차이가 난다는 뜻이므로 이 값이 0.0 몇이나 0. 몇 정도의 단어들은 제거해도 학습에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데이터 전처리에 있어 다른 모델 구현 사례에서는 기자 이름, 메일, 특수기호, 한자 등을 제거하고 학습하였으나 이번 주제에서는 오히려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제거하지 않았고 학습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예로 생각을 해보면 한자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 이러면 보통 문을 한자로 많이 쓰다 보니까 또 청와대 같은 경우도 청을 한자로 쓰고 이런 식의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불용어 어구에서 한자를 제거한다는데 저희는 제거하지 않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오른쪽 위에서 그림에서 보듯이 어떤 광고성 글을 어디 링크가 넘어갈 때는 저렇게 까만 삼각형을 오른쪽으로 45도 이렇게 돌려놓은 것처럼 90도 돌려놓은 것처럼 저런 게 있다 보니까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버크 토크네이션을 사용하여 뉴스 내용 대부분을 버트 모델 인풋 값수를 변경하여 입력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바와 같이 각 태스크별로 모델을 구축하고 학습을 하기에는 데이터셋과 컴퓨팅 리소스의 제약이 따릅니다. 따라서 이미 광범위한 데이터로 프리트레인된 모델에 태스크 특성에 맞는 파인 튜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조 역시 아래 그림과 같이 기사 내용을 모델에 넣으면 정보 유무를 분류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자 하였고 캐글과 GitHub에서 등에서 찾을 수 있는 스팸 메일 분류, 감성 분석 모델을 참조하였습니다. 한국어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는 주제 특성상 다국어 지원이 가능한 버트 멀티링구얼 모델과 한국어 학습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코버트 모델을 활용하였습니다. 파인 튜닝 시에는 콜랩의 GPU 컴퓨팅 리소스를 활용하였고
기사 본문만 학습시키는 방안과 기사 제목을 본문과 함께 학습시키는 방안 총 두 가지를 적용하여 추가 학습 및 성능을 측정하였습니다. 실험에 앞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지표로는 크게 accuracy와 precision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precision이 적합하다고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제 개념을 살펴보면 accuracy 같은 경우는 전체 표본 중 정확히 분리된 표본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도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텐데 네 가지 블록 다 합친 전체 표본 중 TP와 TN, 즉 틀린 거는 틀렸다고 제대로 보고 맞은 거는 맞았다고 제대로 보는 이것을 accuracy입니다. precision 경우는 모델이 true로 규정한 것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즉 모델이 true로 잘못 규정한 것이 적을수록 당연히 정밀도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분모에 들어간 게 전체가 아니라 TP 더하기 FP, 즉 제가 true라고 분류한 그 위에 첫 번째 로우 중에서 TP 제대로 본 것만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은 먼저 버트 멀티링구얼 모델의 뉴스 내용만 학습시켜도 가짜 정보 유무에 괜찮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가정하에 진행하였습니다. 학습 시간에는 에포크당 30분이 소요되었고 프리시전이 99.34%로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에포크 4 이후에는 프리시전 값이 감소하는 오버피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목과 내용을 함께 학습할 경우 성능이 보다 향상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실험을 진행하였고 학습 시간은 유사한 반면 프리시전이 99.4%로 소폭 향상돼서 아주 상당히 더 좋은 결과 나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목과 내용을 함께 학습시키는 것이 분류 성능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코버트 모델의 뉴스 제목과 내용을 함께 학습시켰을 경우 학습 시간이 18분으로 단축되었고 99.56%로 프리시전이 향상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버트 멀티링구얼에 비해 코버트가 학습 파라미터가 절반 수준인 점과 한국어 데이터에 대하여 적합한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언급하였던 저빈도 단어를 제거해도 성능이 유지되는 가운데 학습 시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가정을 확인하기 위해 저희는 추가적인 전처리를 시행하였습니다. 빈도 하위 30%에 해당하는 1100여 개의 단어를 추출하여 데이터에서 제거하였고 코버트 모델을 적용하여 결과를 측정하였습니다. 가정한 바와 같이 성능은 99.49%로 크게 저하되지는 않은 반면 학습 시간이 이제 에포크당 14.5분으로 절반 가까이 단축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컨클루전입니다. 저희는 뉴스 기사 중 제목과 관련하는 가짜 정보를 분류하는 모델을 구현하고자 했으며 이 버트 모델 중에서 버트 멀티링구얼과 코버트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한글 데이터조를 학습할 때 코버트가 더 성능이 좋은 것으로 확인했으며 별도 전처리 없이도 좋은 분류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분류 성능 향상 및 학습 속도 단축을 방안의 실효성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 내용만 학습할 때에 비해 뉴스 제목과 내용을 함께 학습하는 것이 학습 시간이 유사한 가운데 성능을 더 향상시킨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웨이트 디퍼런스가 낮은 단어를 제공하면 성능을 유지하는 가운데 학습 시간을 크게 단축시킴을 확인하여 본 프로세스에서는 큰 컨트리뷰션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소 아쉬웠던 점입니다. 저희가 처음 구상했던 모델은 사용자 입장에서 뉴스를 읽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문장들을 식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던 도중 사용한 데이터셋이 기본적으로 가짜 정보를 분류하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트레이닝 데이터셋에서 재배포 금지 등과 같이 사용자 입장에서 정보력이 부족한 문장도 모두 진짜 뉴스 문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보니
이러한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버트 모델 역시 동일하게 분류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 올해 뉴스를 추가적으로 크롤링하여 만든 테스트 데이터를 분류해 본 결과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 등이 진짜 뉴스로 분류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의 모델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고려한다면 단순 광고 문구 외에 또 이제 정보력이 떨어지는 문장도 분류하는, 다시 말해 보다 복잡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델로의 확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추가적인 데이터셋 및 가짜 정보 분류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고한 사이트 및 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